장모님, 저 지금 샤워하고 있는데요. 어머, 미안해. 그런데 도윤아, 운동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장모님, 뭘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냥 생각보다 엄청 크다 싶어서. 장모님, 미안해. 근데 이 정도면 나도 참기 힘들 것 같아. 네? 도윤아, 너 요즘 혼자서 힘들지? 민지가 신경도 안 써주잖아. 그건 괜찮습니다. 거짓말. 아까 내 방에서 소리 들렸어. 혼자 있는 거 다 들렸다고.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조심은 무슨. 참으면 몸에 안 좋아. 내가 도와줄까? 장모님, 그건 한 번만. 우리 둘 다 외로운데 뭐 어때? 그날 밤 장모님의 시선 하나가 금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56세의 윤정이, 저는 혼자였습니다. 딸 민지는 결혼한 지 3년 됐지만 회사 일에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어요. 남편 없는 집은 너무 컸고 매일 밤 텅 빈 침대에서 눈을 감으면 외로움이 몸을 조여왔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주택에서 혼자 사는 일상은 단조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가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외로웠어요. 남편과 함께 보던 뉴스를 혼자 보고 있으면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도윤이 며칠 우리 집에 있어도 돼? 우리 요즘 좀 안 좋아서 별거 중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별거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 별거? 무슨 일이야? 나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도윤이는 나한테 서운한가 봐. 좀 떨어져 있으면 나아질 것 같아서. 별거라니. 결혼한 지 겨우 3년 만에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렇게 쉽게 떨어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사위 도윤이는 늘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보내. 엄마가 잘 챙겨줄게. 고마워, 엄마. 내일 저녁에 갈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 걱정이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게 반가웠어요.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은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2층 민지방을 청소하고 이불을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장도 봤어요. 사위가 좋아하는 삼겹살과 신선한 채소들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 구석구석을 닦고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했어요.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윤이 서 있었어요. 키 185cm에 다부진 체격. 수영 코치라 그런지 어깨가 정말 넓었습니다. 검은색 반팔 티셔츠가 몸에 딱 붙어서 가슴 라인과 팔 근육이 훤히 드러났어요. 짙은 갈색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패 끼쳐서 죄송합니다. 도윤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들어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도윤이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33살 젊은 남자가 처가살이를 하러 온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요?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2층 민지방 쓰면 돼. 내가 깨끗이 청소해뒀어. 감사합니다. 폐를 많이 끼치네요. 가족인데 뭘. 집 놓고 씻고 내려와. 저녁 차릴게.
도윤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제육볶음을 만들었어요. 시금치나물과 김치도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요리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리니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부엌에 음식 냄새가 퍼지고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가 머리를 감고 내려왔어요.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회색 운동복 상의에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운동복이 너무 얇았어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물이 떨어져 어깨를 타고 흘렀습니다. 운동복 천이 몸에 달라붙어서 탄탄한 가슴 근육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배에는 복근의 선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갔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반바지 사이로 드러난 그의 남성성이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운동복 천이 워낙 얇아서인지 아니면 정말 그 부분이 컸던 건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확실히 들어왔어요. 저게 저렇게 큰 거였어?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뺨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남편과 살 때도 이런 적 없었는데 33살 젊은 남자의 몸이 이렇게 자극적일 줄 몰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덜덜 떨렸어요. 앉아. 배고프지?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도윤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밥을 퍼서 그 앞에 놓았습니다. 된장찌개도 한 그릇 따라줬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윤이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원래 과묵한 성격이긴 했지만 오늘따라 더 우울해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넣는 동작도 느렸고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랑 많이 안 좋아?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대화가 거의 없어요. 제가 먼저 말 걸어도 피곤하다고 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한다고 나가시고 미안하다. 우리 딸이 좀 차가운 면이 있어.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하느라 감정 표현이 서툴러.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거죠. 민지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전 그냥 수영이나 가르치는 코치니까요.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이 묻어났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토닥이고 싶었지만 괜히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넌 좋은 직업 갖고 있잖아. 아이들 가르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녁을 먹고 도윤이가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싱크대가 그리 넓지 않아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니 공간이 좁았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도윤이는 물기를 닦아 선반에 올렸습니다. 그때 그의 팔이 제 팔에 스쳤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느낌이 피부에 전해졌습니다. 왜 이래나?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56살 중년 여자가 33살 사위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서둘러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이제 쉬어. 내일 아침에 봐. 네, 장모님. 푹 주무세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도윤이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도윤이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젖은 머리, 탄탄한 몸, 그리고 운동복 아래로 드러났던 그 부분. 특히 그 부분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윤정이 정신 차려. 내 사위야. 딸의 남편이라고.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3년 동안 꽁꽁 얼려놨던 욕망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여자로서의 감정을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화장도 안 하고 예쁜 옷도 안 입고 그냥 죽은 듯이 살았어요. 하지만 젊은 남자가 집에 들어오니까 잊고 살았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뒤척였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저는 눈을 감고 억지로 잠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2층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죠.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방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더 뒤척이다가 새벽 1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어떤 남자가 저를 안아주는 꿈이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단단한 품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목구멍이 칼칼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1층 부엌으로 내려가 물을 마시려고 계단 쪽으로 걸어가는데 2층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도윤이 방이었어요. 불을 끄지 않고 자나 보다 싶었습니다. 전기세도 아깝고 혹시 깜빡 잊은 건가 싶어서 불을 꺼주려고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니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5cm 정도 열려 있었어요.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깔린 참는 듯한 숨소리였어요. 제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린지 알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서야 했어요.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멈춰섰고 저도 모르게 문틈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도윤이를. 그는 이불을 완전히 걷어차고 반바지만 입은 채 누워 있었어요. 상의는 벗어서 옆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방의 스탠드 불빛이 그의 몸을 비추고 있었는데 탄탄한 가슴과 복근이 땀에 젖어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한 손은 자신의 그곳을 감싸고 있었고 다른 손은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옆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지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외로운 사위가 혼자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던 거예요. 별거 중인 아내를 그리워하며 참을 수 없는 욕망을 혼자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서야 했어요. 이건 봐선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선이 그의 손에 고정됐습니다. 반바지 위로 올라온 그의 형태가 너무나 선명했어요. 어제 잠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뚜렷했습니다. 반바지 천이 얇아서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게 정말 저렇게 큰 거였구나.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침을 삼켰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묘하게도 아랫배에 이상한 열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완전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어요. 여자로서 느끼는 그런 감각. 도윤이의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호흡도 거칠어졌어요.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고 목에 힘줄이 드러났습니다. 소리가 조금 더 커졌어요. 저는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발밑에 나무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누구세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침대에 쓰러져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재생됐습니다. 땀에 젖은 그의 몸, 움켜쥔 시트, 움직이는 손, 그리고 반바지 아래의 그 형태. 윤정이 미쳤어? 사위가 그러는 걸 왜 봐? 왜 돌아서지 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 눈에, 제 기억에 완전히 각인돼 버렸어요. 눈을 감아도 보였고 눈을 떠도 보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랫배는 계속 뜨거웠어요. 3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몸이 급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33살이면 그럴 나이지. 젊은 남자니까. 아내랑 떨어져 있으니 당연한 거야. 아무리 정당화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제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한 손을 제 가슴에 올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나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억눌렀던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어요. 도윤이가 했던 것처럼 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죽은 것처럼 지냈던 3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제 몸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구나. 사위 생각하면서 이런 짓을.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감각을 느낀 거니까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도윤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거의 한숨도 못 잤거든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화장을 조금 했습니다. 평소에는 안 하던 화장이었어요.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고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밥도 지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8시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도윤이가 부엌 문 앞에 섰어요. 저는 돌아보지 못하고 냉장고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어? 네, 그런데 장모님, 어젯밤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냉장고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에 뭐? 복도에서 소리 안 들렸어요? 제가 뭔가 들은 것 같아서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도윤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도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물 먹으러 나갔다가 발 헛디딘 거야. 미안, 깼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몰래 내쉬었어요.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왠지 모를 아쉬움도 살짝 들었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시선이 마주칠까봐 두려웠거든요. 어젯밤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도윤이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고 밥만 먹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요? 잘 먹었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 도윤이가 2층으로 올라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10분 후 내려와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저녁은 집에서 먹을 거지? 네. 6시쯤 들어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사위일 뿐인데. 하지만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어젯밤 본 장면이, 그의 몸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 도윤이 방 앞에 섰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문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침대도 이불이 정리돼 있었어요. 하지만 공기 중에 남자의 체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샤워 후 뿌렸던 바디 스프레이 향과 섞여서 묘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가 시트에 손을 올렸어요. 아직 약간 따뜻했습니다. 그가 누워있던 자리였어요. 여기서 어젯밤에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땀에 젖은 몸, 거친 숨소리, 움직이는 손,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사위의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이런 상상을 하다니.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가 누웠던 바로 그 자리에 눈을 감으니 어젯밤 장면이 더욱 선명하게 재생됐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3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을 나와 문을 닫았어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멍하니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도윤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손이 자꾸 멈췄어요. 칼질을 하다가 멍하니 있고 국을 끓이다가 또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 정신 차려야 해.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도윤이가 돌아올 시간을 기다렸어요.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시 10분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와. 씻고 저녁 먹자. 네. 감사합니다. 도윤이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 탄탄한 등, 그리고 어젯밤 본 그 모습이 겹쳐졌어요. 30분 후 도윤이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얇은 회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돌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갔어요. 저녁 식사는 더 조용했습니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의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소리였어요. 낮게 깔린 참는 듯한 숨소리. 이틀 연속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도윤이의 방 앞에 섰어요. 문이 또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같은 각도, 같은 틈새. 마치 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도윤이 상의를 벗고 반바지만 입은 채 한 손은 자신의 그곳을 감싸고 다른 손은 시트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을 감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절박해 보였어요. 목에 힘줄이 드러나 있었고 턱선이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 장모님.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장모님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내 민지가 아니라 장모인 저를 생각하면서 혼자 위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문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위가 저를 생각하면서 이런 짓을, 도윤이도 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제 호칭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꽁꽁 얼려놨던 욕망, 이틀 동안 억눌렀던 감정,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손이 문을 밀었어요. 삐걱.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도윤이의 몸이 움찔했어요. 황급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장모님? 도윤이는 재빨리 이불을 끌어당겨 자신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다 봤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미안해 화장실 가다가 소리가 들려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틀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소리를 냈나 봐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두 걸음. 도윤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장모님 왜? 도윤아.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를 내려다봤어요. 이불 아래로 여전히 부풀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숨길 수 없는 남자의 욕망이었어요. 힘들지? 도윤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민지랑 떨어져서 혼자서 이렇게 참으면서 지내는 거 힘들지? 죄송합니다. 왜 사과해? 넌 잘못한 거 없어. 남자라면 당연한 거잖아.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도윤이와의 거리가 1미터도 안 됐어요.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도 빨리 뛰고 있었어요. 사실은 나도 들었어. 어젯밤에도. 도윤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내가 혼자 위로하는 거. 어젯밤에도 오늘 밤에도 다 들었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사과하지 마. 나도 똑같으니까. 장모님?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나도 3년 동안 혼자였어. 남편 잃고 나서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 없어. 매일 밤 혼자 외로웠어. 죽은 것처럼 살았지. 장모님,
그런데 내가 왔잖아. 집에 젊은 남자가 들어오니까 내 몸이 기억하는 거야. 내가 여자라는 걸, 아직 살아있다는 걸.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이틀 동안 너 보면서 나도 잠 못 잤어. 자꾸 내 모습이 떠올라서 내가 혼자 위로하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 장모님, 그건 방금도 들었어. 내가 내 이름 부르는 거. 도윤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부정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나 봐요. 장모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아니야. 넌 안 미쳤어.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뺨을 감쌌어요. 뜨거웠습니다. 열이 확 전해졌어요. 나도 내 생각했어. 오늘 하루 종일 내 몸이 자꾸 떠올랐어. 내 방에도 들어가 봤어. 내가 누웠던 침대에 앉아서 상상했어. 장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전 장모님의 사위잖아요. 민지 남편이고요. 알아. 나도 알아. 저는 침대 위로 무릎을 올렸습니다. 도윤이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의 호흡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장모님, 도윤아, 우리 둘 다 외로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그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땀이 흥건했어요. 뜨겁고 축축했습니다. 오늘 밤만 서로 위로해주면 안 될까?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에요.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나 너무 외로워. 3년 동안 혼자였어. 너무 힘들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외로웠거든요. 너무나 오랫동안 혼자였고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장모님, 울지 마세요, 제발. 도윤이의 손이 떨리며 제 뺨을 닦아줬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도윤아. 네. 안아줘. 한 번만. 장모님, 그러면 저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참지 마. 나도 못 참겠어. 도윤이는 망설였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가 움직였어요.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를 끌어당겼어요. 제 몸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가슴, 남자의 채취,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 모든 게 생생했어요. 3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남자의 품, 살아있는 온기.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장모님, 그냥 이렇게만 있자. 조금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도윤이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의 위로에 제 몸이 떨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안기고 위로받는 게. 도윤아. 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10cm도 안 되는 거리. 그의 숨결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뜨겁고 거친 숨결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장모님,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도 알아. 그래도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제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새의 부리가 스치듯이, 하지만 곧 깊어졌어요. 도윤이의 손이 제 머리를 감쌌습니다. 키스가 격렬해졌어요. 3년 동안 억눌렀던 욕망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를 흘렸습니다. 도윤이의 입술이 제 입술을 깊게 파고들었어요.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키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허리를 움켜쥐었어요.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더 가까이 붙었어요. 키스가 끝났을 때 우리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건 말하지 마, 그냥 느껴. 저는 다시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더 깊게, 더 절실하게. 도윤이도 응답했어요. 그의 팔이 저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침대 위에서 얽혔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어요. 잠옷 단추가 풀렸고 운동복이 벗겨졌습니다. 장모님, 쉿, 오늘 밤만 그냥 남자와 여자야. 3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몸이 녹아내렸습니다. 도윤이의 손길이 제 피부를 타고 흘렀어요. 뜨겁고 떨리는 손길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날 밤 우리는 금기를 넘었습니다. 새벽까지 서로를 위로했어요. 외로움을 달랬고 욕망을 채웠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도윤이의 품에 안긴 채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박동. 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어? 현실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사위와 밤을 보냈다는 사실, 딸의 남편과 금기를 넘었다는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3년 만에 느껴보는 살아있다는 감각도 있었어요. 도윤이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을 보니 평온해 보였어요. 이마에 주름도 펴져 있었고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까지 띄고 있었습니다. 별거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품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윤이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깼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였어요. 응, 일어나야 해. 몇 시예요? 5시 조금 넘었어. 아직 이른데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요. 그의 팔이 저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도윤아. 네. 우리 잘못한 거지?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도윤이의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후회는 안 돼요. 나도.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남자의 채취가 코끝에 스쳤어요. 땀과 샤워 후 향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어머님. 응? 저 사실 처음 뵀을 때부터 끌렸어요. 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도윤이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년 전 민지랑 결혼 인사드리러 왔을 때요. 그때 어머님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럴 리가. 진짜예요. 어머님이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민지보다 더 눈에 들어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땐 내가 53살이었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어머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도윤이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더 민지한테 미안했죠. 장모님을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았으니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어요. 바보 그런 말하면 사랑해요 어머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사랑해요. 윤정이 어머님. 3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이에요. 도윤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저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나도 좋아해, 너무 좋아해.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새벽의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어요. 처음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깊고 애틋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됐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서로를 확인했어요. 더 천천히, 더 깊게. 7시가 되어서야 저는 그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입술이 부어 있었고 목에는 붉은 자국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려야 하지? 저는 옷장을 뒤져 터틀넥을 꺼냈습니다. 11월이니까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옷을 입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화장도 조금 했어요. 8시쯤 도윤이가 내려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한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트레이닝복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다시 장모님이 됐습니다. 밤의 친밀함은 사라지고 낮의 예의가 돌아왔어요. 응. 아침 먹고 가. 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시선이 자꾸 부딪혔어요. 도윤이의 귓불이 조금씩 빨개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도윤이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다가 뒤돌아봤어요. 어머님. 응? 오늘 밤에 또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응? 저녁 먹고. 도윤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나 뭐 하는 거야? 어제 한 번으로 끝내야 했는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어요. 오늘 밤을 기다리는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이상하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봤어요. 도윤이가 좋아하는 삼겹살과 신선한 상추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후 4시쯤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꼼꼼하게 몸을 깨끗이 씻고 로션도 발랐어요.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골랐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위를 위해 꾸미고 있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고 화장도 조금 진하게 했어요. 6시에 도윤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씻고 저녁 먹자. 네. 뭔가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거 준비했어. 도윤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분 후 도윤이가 내려왔습니다. 역시 그 얇은 회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아니, 기다려졌다고 해야 할까요? 저녁을 먹는 동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의 어색함은 사라졌어요.
대신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응? 오늘 화장하셨어요? 예쁘세요. 그래. 네. 정말 아름다우세요. 제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56살 여자가 이런 말을 들으니 민망하면서도 기뻤어요. 먹어. 식기 전에. 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도윤이의 손이 제 손을 스쳤어요. 일부러였는지 우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접촉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님, 응? 오늘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넌? 저는 어머님이랑 있고 싶어요. 나도. 그 순간 도윤이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뒤에서 저를 끌어안았어요. 도윤아, 여긴 부엌인데. 참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어머님 생각만 했어요.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뜨거운 입술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위로 가자. 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윤이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그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도윤아, 어머님 너무 가벼우세요. 그는 저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그리고 그 위로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님. 나도 도윤아. 그날 밤도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안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익숙하게, 더 깊게 서로의 몸을 탐색하고 확인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낮에는 장모와 사위로 지냈고 밤에는 남자와 여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안 되라고도 했어요. 하지만 매번 약속을 깼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응와. 3일째, 4일째, 5일째. 매일 밤 도윤이는 제 방문을 두드렸고 저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죽어있던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항상 무표정하거나 우울해 보였는데 이제는 자주 미소를 짓게 됐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정희 씨, 요즘 표정 좋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때문이라는 걸. 열흘째 되던 날 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별 보여요. 응. 예쁘다. 어머님이 더 예쁜데요. 56살 여자한테 무슨 예쁘다는 소리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제 눈엔 어머님이 제일 아름다워요. 저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아. 네. 이게 언젠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거야?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도윤이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모르겠어요. 생각하기 싫어요. 나도. 그냥 지금을 살고 싶어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응. 그러자.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2주째 접어들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도윤이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저녁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전화 좀 받을게요. 그래. 도윤이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응, 민지야. 오래간만이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놓았어요. 언제? 이번 주말? 알았어. 그래. 토요일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들었어. 민지가 온다는 거지?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주말만 있다가 간대요. 오늘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까지 3일 남았어요. 얼마나 있을 건데? 토요일 오후에 와서 일요일 저녁에 간대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라는 걸. 그날 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윤이의 방으로 갔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주 동안 매일 밤 안았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사위가 되어야 했어요. 도윤아. 도윤이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을 뻗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어머님, 벌써 아침이에요? 응. 일어나야 해. 얘기할 게 있어. 도윤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부터는 끝이야. 알아요. 민지가 있는 동안엔 절대로 눈빛도 주고받으면 안 돼.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네. 그리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어요. 민지가 돌아간 후에도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해. 도윤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요? 이대로 가다간 들킬 거야. 그럼 모든 게 끝나. 민지도 너도 나도 다 잃게 돼. 하지만 저는 도윤아, 넌 민지 남편이야. 나는 내 장모고. 우리는 선을 넘었어. 이미 충분히 잘못했어. 저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어요. 미안해.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내가 너를 유혹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마지막이야. 어머님,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아줘. 도윤이의 팔이 저를 꽉 감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천천히 깊게 평소보다 더 애틋하게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 사랑해요 어머님. 나도 사랑해 도윤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둘 다 키스 사이로 눈물이 섞였어요. 짠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7시쯤 저는 그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이제 정말 끝이구나. 2주 동안의 시간이 꿈 같았습니다. 도윤이와 나눴던 모든 순간들, 키스, 포옹, 밤의 속삭임, 모두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8시쯤 일어나 씻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여러 번 세수를 하고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청소를 시작했어요. 민지가 올 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딸의 방을 정리하고 거실을 깨끗이 닦았어요. 점심 준비도 했습니다. 민지가 좋아하는 잡채와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도윤이도 내려와 청소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쳤지만 금방 피했어요. 11시 10분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민지의 목소리였어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어? 응. 엄마 보고 싶었어. 민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30살 딸이 여전히 예뻤어요. 깔끔한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단정하게 했습니다. 회사에서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딸을 안으면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내 남편이랑. 도윤이도 있지? 응. 위에 있어. 민지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저도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에서 도윤이가 나왔어요. 도윤아, 왔어? 민지가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짓는 게 보였습니다. 팔도 어색하게 민지를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 요즘 어때? 응, 잘 지냈어. 장모님이 잘 챙겨주셔서. 엄마, 고마워. 도윤이 돌봐줘서. 민지가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사위인데 뭐. 점심을 먹으면서 민지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 나 지난주에 큰 프로젝트 성공했어. 팀장님이 칭찬하시더라. 그래. 우리 딸 대단하네. 응. 그래서 보너스도 받았어. 다음에 엄마한테 좋은 거 사줄게. 괜찮아. 내가 잘 되는 게 엄마는 제일 좋아. 그리고 도윤아. 민지가 도윤이를 봤어요. 미안해. 요즘 너한테 소홀했지? 연락도 잘 못했고. 아니야.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알아. 고마워. 이해해줘서. 근데 이제 프로젝트 끝났으니까 조금 여유 생겼어. 우리 다시 잘해보자. 민지가 도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2주 동안 제 손을 잡았던 그 손이 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표정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오후 내내 민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살폈습니다. 엄마, 집이 깨끗하네. 청소하셨어? 응. 오늘 아침에 도윤이랑 같이. 도윤아, 고마워. 엄마 일 도와줘서. 아니야. 당연한 거지. 우리 남편 참 착하다. 엄마, 도윤이가 폐 안 끼쳤죠? 무슨 소리야? 도윤이 덕분에 집이 조용하지 않아서 좋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조용하지 않았던 건 맞지만 이유가 달랐어요. 밤마다 도윤이와 보냈던 시간들,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속삭이는 목소리들. 저녁을 먹고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나 좀 피곤해. 먼저 잘게. 주말에 집일도 좀 밀려 있어서 일찍 자려고. 그래. 푹 쉬어. 도윤아, 너도 일찍 자. 응. 잘 자. 민지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이도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안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로 입을 막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다시는 도윤이를 안을 수 없어. 2주 동안의 시간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도윤이의 품, 그의 체온, 그의 목소리, 모든 게 그리웠어요. 밤 11시쯤 저는 잠들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1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잠이 안 왔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복도를 걷는데 도윤이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같이 울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돌아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나무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누구세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도망갈 수도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님, 미안 화장실 가다가 불이 켜져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윤이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복도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보고 싶었어? 나도. 안고 싶어? 나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옆방에 자고 있었으니까요. 잘 자요, 어머님. 응, 너도. 저는 돌아섰습니다.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그에게 달려갈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일요일도 비슷하게 지나갔습니다.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세 명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민지는 도윤이 옆에 붙어 앉았고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와 도윤이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저 말들을 제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6시쯤 민지가 짐을 쌌습니다. 엄마, 나 이제 가야 해.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그래. 조심히 가. 도윤아, 너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글쎄, 조금 더 있다가 갈까 해. 그래. 내가 알아서 해. 엄마, 도윤이 좀 더 봐주세요. 걱정 마. 엄마가 잘 챙길게. 민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도 안았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와 도윤이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도윤아.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어요. 나 방에 있을게. 넌 쉬어. 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쓰러져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정말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집에 있었어요. 민지와 연락은 하는 것 같았지만 돌아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어요.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지만 밤에는 각자의 방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선을 넘지 않았어요.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손 하나 잡을 수 없다는 게, 눈으로만 서로를 그리워해야 한다는 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내일 나갈게요. 응? 민지한테 연락 왔어요.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고. 아파트로 돌아가래요. 그래, 그게 좋겠다. 죄송해요. 오래 패 끼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그날 밤 마지막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말없이 침묵 속에서 밥만 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가 짐을 쌌습니다. 현관 앞에 섰어요. 저도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님. 응, 사랑했습니다. 나도. 후회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던 순간이었어. 저도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도윤이가 짐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집.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죄였을까? 아니면 잠깐의 삶이었을까? 분명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딸을 배신했고 사위와 금기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저는 다시 여자가 됐습니다. 56살 중년이 아니라 사랑받는 한 명의 여자로 3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몸이 깨어났고 잊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렸어요. 11월의 차가운 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이의 따뜻한 품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님. 나도 사랑해, 도윤아.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황혼의 끝에서 만난 금단의 사랑. 짧고 뜨거웠던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한 달이 제 남은 인생을 버티게 해줄 유일한 추억이 될 테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